now.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나우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강영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게 되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일단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증권부에도 오래 있고 뭐 뉴욕 특파원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사야 돼? 올해는 뭐 사야 돼?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종목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알아본 다음에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월가가 주목하는 2022년 토픽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월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을 뽑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예요. 지난해에 굉장히 에너지 기업들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요. 이게 S&P 500 에너지 섹터 상승률인데 이게 23일 기준이긴 해요. 근데 46%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같은 기간에 저희가 주로 그 벤치마크로 보는 S&P 500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장중에 찍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난해 거의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와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상승입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브렌트 유저 그것도 이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엄청 많이 올랐죠. 사실 최근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조금 가격이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거라는 생각, 예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말까지 해가지고 연간 5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54% 올랐고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당분간 요런 게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막 유가 마이너스 가고 그랬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과잉 투자, 적은 보상, 저성과가 이어지던 악순환의 사이클이 끝났다. 대신에 주주 보상이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RB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에너지 섹터에서 지난 20년간의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기초에 깔려있는 거는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기본 케이스로는 올해와 내년에 유가가 85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가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ESG 압력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ESG를 강조하면서 석유나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이에 따라서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코너필립스입니다. 이게 회사 홈페이지인데 석유랑 내추럴가스를 이거 천연가스를 하는 회사예요. 작년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80% 정도 올랐고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코필립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하다. 지금 사도 안 늦었다는 거죠. 작년에만 80% 넘게 올랐지만 계속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티그룹도 코너코필립스를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이 회사가 또 말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유 공급 비용이 배럴당 평균 30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원유 가격이 현재 80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유가 더 많이 떨어져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거죠. 이제 JP모간의 그 추천 종목인데요. 마라톤 오일. 이것도 뭐 사실 비슷해요. 작년 에너지 종목들의 주가 그래프는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지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비슷한 논리들의 플러스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약 12%를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바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사주 매입이 좋은 건 배당은 이제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보통 소각을 하죠. 뭐 소각을 안 하고 스톡옵션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소각을 많이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소각을 했을 때에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익은 그대로여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 면에서 마라톤 오일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랑 BOA가 엑슨모빌에 대해서 비중 확대 매수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비슷하죠. 그래프. 그리고 쉐브론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쉐브론은 위험성이 낮은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추가 종목을 말씀드릴 거는 이건 어떻게 뽑은 거냐면 CNBC 방송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거예요. 어떻게 취합을 했냐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인데 12개월 평균 목표 가격이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은 기업들이 뭐냐면 요 대번 에너지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요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에너지 기업들의 좋다는 논리가 가장 기본이 사실은 유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다 유가 상승을 보고 있냐는 또 아니에요. IHS 마켓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미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미국이 그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잖아요. 근데 지난해 이제 팬데믹 이후로 생산량을 많이 줄였었는데 이제 미국이 생산량을 오펙을 추월하면서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레긴이라는 이분이 그 원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가가 65에서 80달러 선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혼란이 없는 한 100달러까지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또 약간 에너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어느 쪽 논리를 따라가시는지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스스로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경제 재개입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서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지금 사실 한국도 오미크론 굉장히 심각하죠. 미국은 진짜 난립니다. 지금 난린데요. 30일에 58만 명 하루에 58만 명 하루에요, 하루에.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도 데일리 평균이 40만 명입니다. 이게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200% 넘게 올랐고 엄청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재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입원율이라든지 오히려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경제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요. 그래서 경제 재개 활동을 시작되면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첫 번째로 카지노 회사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꼽았습니다. 이게 올해에 45%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엘도라도 리조트가 시저스를 인수 합병하면서 이름을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한 거고요. 인수를 당했는데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높은 브랜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스포츠 베팅 뭐 이런 것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합병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좋게 보는 것은 리오프닝, 오미크론 확산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다 백신 맞았고 이제 뭐 부스터샷도 맞는다고 하고 그런 기대들이 커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알래스카 항공인데 이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컨센서스를 모아봤을 때 47%가량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분석이 나왔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 뭐 버진 아메리카, 호라이즌 에어라인 등의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6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정도 되는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월가에서는 사실 그 알래스카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 전반적으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93%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항공주가 안 좋잖아요. 비행기 결항도 많이 되고.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이시죠.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반도체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최소 10개월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5G, 자율주행차 이런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늘어나겠죠? 5G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 커지겠죠?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예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또 AI 시장이라든지 고성능 컴퓨터 이런 시장 수요와 함께 올해 반도체 시장이 8에서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지만 물론 조금 안 좋게 보는 데도 있는데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도 보기에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JP모건이랑 웰스파고가 토픽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JP모건은 PC 게이밍,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한번 볼까요? 정말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예쁘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랐는데 올해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AI 기반의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발표했는데 이게 메타버스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디램 시장을 3분하는 기업인데 웰스파고에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디램 시장의 선두라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반도체 판매가 늘면서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도 중간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1년 내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오미크론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장 기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종목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논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IB고 증권사들이고 엄청 똑똑한 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낸 예상이겠지만 이게 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땐 여기가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뭐 JP모건이 맞추고 글로벌 골드만삭스가 맞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 하시기보다는 유가 같은 경우도 오를 거라고 보는 데가 있고 내릴 거라고 보는 데가 있잖아요. 이들의 논리를 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에너지주를 좀 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중에서도 나는 뭐 배당이 높은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ESG 쪽을 함께 하는 회사에도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을 꼭 사라. 이건 오른다. 아니면 팔아라. 이런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에도 저희 글로벌 마켓과 함께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